안녕하세요. 강성환의 내비게이션입니다. 자, 오늘은 뇌파로 드론이나 심지어는 타인을 조종하는 것이 가능할까? 바로 첨단 뇌와 컴퓨터를 연결시키는 그 뇌과학적 기술 BCI에 대한 것을 앨런 머스크의 뉴랄링크 사례를 통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전혀 불가능한 내용은 아닙니다. 이제 아직은 다른 사람의 생각을 해킹을 해서 내 의도대로 그 사람을 이렇게 이런 좀비처럼 컨트롤하고 있는데 이런 거는 불가능하지만 그 사람의 뇌파를 교란시킴으로써 본인이 의도치 않은 폭력성이라든지 어떤 행동을 직간접적으로 유발시키는 것들은 사실 이론적으로 가능한 시대가 됐고요. 특히 킹스맨 같은 경우에는 이제 뇌 근처에다가 사실 칩을 삽입하지 않습니까? 거기다가 이제 그 칩을 통해서 인위적인 특정 주파수들을 발산시켜가지고 사람의 의식을 마비시키거나 컨트롤시키는 것이 사실 전혀 불가능하지는 않을 만큼 과학기술이 발전하긴 했습니다. 근데 이제 우리가 그런 기술을 볼 때 사실은 이제 그 실상과 허상, 즉 허와 실에 대한 것들을 조금 잘 감별할 필요가 있는데요. 자, 2013년, 약 10년 전이죠. 워싱턴 주립대에서 굉장히 흥미로운 실험을 했었는데요. 두 사람을 떨어뜨려 놨습니다. 다른 적이 떨어뜨려 놓고 한 사람에게는 뇌파 전극을 부착해서 뇌파를 실시간으로 측정을 했고 또 한 사람에게는 그 뇌에다가 자기장으로 자극을 가해줄 수 있는 장치를 부착을 했습니다. 그런 다음에 뇌파를 측정하는 사람에게 있어서 마우스를 움직이게끔 하는 상상을 했어요. 그럼 뇌파를 발생을 시키고 발생된 뇌파를 측정을 해가지고 디지털 신호로 전환한 다음에 인터넷으로 전송을 해서 멀리 떨어져 있는 실험자에게서 거기에 관련된 자기장을 빵빵 뇌에다 때려주니까 실제로 마우스를 움직인 것 같은 손동작이 나타났다. 그래서 굉장히 이제 화제가 됐던 적이 있습니다. 자, 또 이제 아마 올해 곧 개봉할 흥행대작 아바타 2. 여러분들 아바타 영화 기억하시죠? 거기서 실제로 하반신이 마비된 주인공이 이런 브레인 스캔을 할 수 있는 장치를 통해 가지고 생물학적으로 합성된 또 다른 신체인 나비 종족의 몸을 컨트롤하는 걸 보셨을 텐데요. 먼 훗날 정말로 기술이 발달했을 땐 가능했을지 모르겠지만 현대의 과학적인 이론으로서는 아직은 상당히 요원한 일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다만 이제 작년부터 급격히 또 주목받고 있는 메타버스의 세계. 메타버스의 세계에서는 실제 생물학적 신체가 아니라 디지털라이징된 가상의 나의 아바타, 아주 뛰어난 그래픽이 결합돼서 나의 아바타를 이렇게 정말 리얼리스틱하게 만들었을 때 그거를 컨트롤하고 그것이 나처럼 표현하기 위해서 내 뇌파를 학습을 시키고 뇌파 측정기를 착용을 해서 실시간에 나의 의도나 감정을 그 메타버스 안에 있는 나의 아바타에다 전송하는 것은 사실은 충분히 가능한 시대가 됐습니다. 그렇다면 뇌와 컴퓨터를 연결하는 게 어떻게 가능해요? 이 컴퓨터가 이해하는 언어는 다 디지털로 코딩된 이제 언어를 이해하는 것이죠. 결국은 들어가 보면은 이제 0과 1이라고 하는 것의 조합이긴 한데 이게 사람의 뇌파는 아날로그 신호입니다. 파장 형태의 신호고 컴퓨터가 이해할 수 있는 건 이제 디지털화된 신호인데요. 이 뇌파를 공학적인 신호 처리를 통해 가지고 이 파장 안에 있는 다양한 정보들을 디지털 신호로 추출하는 것은 이미 수십 년 전부터 흔하게 해왔었던 일인 것입니다. 그럼 이제 뇌랑 컴퓨터를 연결시키기 위해서는 정보가 송수신이 돼야 되는데 일단 먼저 뇌에서 나오는 신호를 측정을 해야 됩니다. 보통은 두피에다가 전극을 부착해서 뇌파를 측정하게 되는데요. 그럴 경우에는 이제 뇌파가 약해지고 또 노이즈에도 취약해지고 그러다 보니까는 좀 더 정밀한 뇌파를 측정하기 위해서 굉장히 공격적이고 과감한 시도들을 하게 됩니다. 간질이 심해서 수술을 받아야 되는 경우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럴 때는 아예 두개골을 열고 거기에 직접 뇌에다가 전극을 부착을 하게 되는데요. 뇌에다가 직접적으로 전극을 삽입을 해서 정보를 얻고 통신을 하려고 하는 것이 삽입형 BCI 기술이 되겠고요. 그렇지 않고 이렇게 이제 건강한 사람들에게 있어서 탈부착이 가능한 뇌파 전극을 부착을 해서 거기서 얻어지는 정보를 해석하고 디코딩을 해서 컴퓨터에 연결하려고 하는 것이 이제 비침습적인 BCI 기술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것은 각각의 장단점이 있는데요.
지금 현재 이 두 개 기술이 점점 같이 이렇게 발전하고 있는 형국입니다. 사실 굉장히 위험한 일이죠. 이렇게 사지마비가 됐거나 아니면은 이런 그 반신마비가 되어서 뭔가 뇌 기능이 손상이 되고 영구적인 장애가 왔을 때 뇌 안에다가 전구 삽입한다는 것이 사실은 굉장히 위험하고 또 다른 부작용을 일으킬 수가 있기 때문에 지금까지 아직 사람에게 흔히 적용된 기술은 아니고요. 소위 이제 천하의 앨런 머스크가 또 모든 것을 연결하려고 하는 큰 비전과 꿈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이 사람에게서도 삽입형 전극을 통해 가지고 브레인 컴퓨터 인터페이스를 하려고 하는 의도를 가지고 기술 개발하기 위해서 뉴랄링크라고 하는 회사를 설립을 했는데요. 아직까지 사람에게 실제로 실험적으로 시도된 적은 없습니다. 안전하고 그렇게 효과가 뛰어나다면은 이제 사람에게도 적용을 해볼 만하죠. 그렇지만 많은 경우에 특히 영장류라든지 그리고 그런 동물 실험에 있어서도 알려진 것보다는 실패한 사례들이 더 많고 그렇기 때문에 아직 사람에게 적용하기에는 안전성이 검증되지 않았기 때문에 적용할 수가 없는 거고요. 뇌에다가 칩을 심는 그런 시술은 무조건 기술적인 것만 추구해서는 안 되고 과연 소비자가 그것을 받아들일 수 있느냐 하는 부분들도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설령 이론적으로 사람한테 그 칩을 삽입을 해가지고 뇌 정보를 컴퓨터에 전송하는 것이 성공했다고 치더라도 어떤 사람이 그것을 기꺼이 자기 뇌를 맡겨서 그런 시술을 받으려 하겠습니까? 그다음에 두 번째는 빨리 저한테 연락하세요. 빨리 저한테 연락하세요. 앨런 머스크. 사람이 무조건 이렇게 그 로봇이 아니잖아요. 이제 한 유기물질 덩어리가 아니란 말입니다. 특히 뇌라고 하는 것은 사람의 의식, 고차원적인 사고 이런 것들을 관장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실제 더 근본적인 문제는 생명과 질병을 바라보는 관점의 문제라고 봅니다. 저는 이렇게 삽입형 기술은 제가 추구하는 그런 가치랑은 다르고 그 기술 자체가 보편적으로 사람에 적용되기는 어렵다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한번 뇌에 삽입이 되면 사실 자기 지대로 그것을 뺄 수도 없지 않습니까? 아까 그 킹스맨의 예시와 같이 삽입된 전극은 컴퓨터와 송수신이 가능하다라고 하면은 그것이 이제 중간에 해킹되었을 때 나 의지랑 관계없는 내 뇌파를 교란시키는 정보들을 통해 가지고 내 사고와 감정 체계가 마비되거나 조정될 수 있는 가능성이 전혀 없다고 배제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 몸에 이물질이 들어갔을 때는 뜻하지 않은 그런 건강상의 부작용이 생길 수도 있고 부작용이 생겼을 때 그것이 제거되거나 치환되기도 더 어렵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기 때문에 사실 취지는 그럴싸하나 인간의 뇌에다가 칩을 삽입해서 정보를 송신하겠다. 더더군다나 컴퓨터에 있는 정보를 뇌에다 옮기겠다라고 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신경과학에 대한 이해도가 높지 않은 데서부터 시작된 잘못된 접근 방향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앨런 머스크 빨리 연락 주세요. 구독부터 일단 하시고 진짜 보면 어떡하지? 정말 다른 어떤 방법도 없었을 때 우리가 생각해 볼 수도 있지만 실제로 사지마비가 된 사람이 자기 생각만 갖고 그 뇌파를 통해 가지고 인공지능 알고리즘을 학습을 시키고 학습된 알고리즘을 통해 가지고 다시 로봇을 조정할 수 있는 데까지는 어마어마하게 많은 시간과 학습 데이터가 축적이 되어야지만이 가능할 것입니다. 과연 그러면은 삽입형 전극을 통해서만이 그 뇌파와 뇌 정보를 얻을 수 있느냐 하면은 실제로는 두피에 그냥 정상적으로 부착하는 그 뇌파 정보만 가지고서도 그와 비슷하게 컨트롤할 수 있는 인공지능 학습을 시도하는 많은 연구들이 되고 있고요. 또 거기서도 그 나름대로의 좋은 성과들을 일부 거두고 있습니다. 이 뇌에다가 전극을 삽입하는 것의 문제는 뭐냐면은 뇌는 모든 뇌 부위에서 뇌파를 발생시킵니다. 꼭 운동을 컨트롤하는 영역뿐만 아니라 내가 사고하고 모니터링하고 생각하는 영역들도 있고요. 감각 정보를 받아들이는 영역들도 있는데 그 모든 영역들에서 발생하는 뇌파가 갖고 있는 정보들이 각각 달라요. 그러면은 그 정보를 다 얻기 위해서 뇌에다가 다 전극으로 덮어버릴 수도 없지 않습니까? 불가능하고 그랬을 때 우리 뇌세포가 받을 그 스트레스와 손상은 또 어떻게 했습니까? 발열을, 그리고 배떨이고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제 두피에다가 전극을 통해서 얻는 방법은 안전하고 물론 신호가 미약하고 노이즈에 그런 취약하다는 단점이 있지만 그거는 그거대로
다양하게 신호 처리 기술들이 또 발전하면서 극복해가고 있기 때문에 보다 더 안전하고 뇌 다양한 부위에서 정보를 얻을 수 있는 부착형 BCI 기술이 저는 훨씬 더 타당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앨런 머스크가 뭐 하면은 또 따라쟁이들이 생기지 않습니까? 그동안에 이제 이런 임플란터블한 그런 삽입형 전극을 연구하는 데서 그 중에 하나가 싱크론이라고 하는 회사가 있는데요. 이 싱크론을 올해 7월 달에 처음으로 FDA 승인 하에 인체에다가 적용하는 첫 회사가 되었습니다. 이 싱크론의 기술은 뭐냐면 전극을 스텐트 형태로 만들었어요. 목에 이제 목정맥을 통해 가지고 이제 뇌 쪽으로 쭉 옮깁니다. 사실 요 딱 가운데 정맥들이 쭉 모이는 큰 이제 정맥이 있어요. 여기다가 그 코일형 전극을 삽입을 하는 시술을 했어요. 그리고서 이제 이 회사가 딱 발표한 유튜브 영상을 보면은 삽입한 사람이 이제 뇌졸중이어서 신체가 일부가 지금 잘 움직여지지 않는데 딱 가만히 화면만 보고서 막 채팅하고 막 마우스 클릭하고 뭔가 주문하고 하는 게 전 상당히 의심스럽습니다. 말도 안 되는 영상이고요. 미안하지만 싱크론 미안해요. 미안한데 나도 전문가로서 할 얘기는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사람이 지금 여기다가 뭐 코일형 전극을 심었다고 하는데 일단 혈관 안에 있는 거고 두피에 접촉도 안 되고 있어요. 그 다음에 아까 얘기한 것처럼 사람이 각 뇌 영역마다 다 각기 다른 역할하고 거기서 발생하는 뇌파라고 하는 것이 각기 서로 다른 정보를 가지고 있는데 여기다가 전극 하나 이렇게 혈관 안에다 심었다고 해가지고 사람이 생각한 것만 가지고 그 생각이 여기에 센싱이 돼서 컴퓨터에 받아가지고 그걸 탁 하니까 막 마우스가 움직여 주문이 된다. 실험을 하고 있다. 지금 인공지능 학습시키고 있다. 이 정도 얘기를 했으면 모르겠는데 마치 다 되는 것처럼 그렇게 영상을 꾸민 거는 상당히 의심스럽고요. 일단 혈관 안에 그런 이제 금속 물질이 들어가게 되면은 혈전이라든지 혈전이 생기면 어떻게 됩니까? 뇌졸중이 생기는 것이죠. 특히 사람에게 적용되는 그런 의료 기술에 있어서는 그렇게 이런 침습적인 기술일수록 침소 봉대를 해서는 안 됩니다. 일단 여기서 또 이게 한마디 안 할 수가 없는데요. 사람의 이 생각하는 능력, 사고하는 힘, 의식 이런 것들이 그래서 이거를 그냥 하나의 다 정보로서 코딩을 해가지고 마치 그냥 우리가 파일 업로드 하듯이 클라우드에 업로드를 하면은 이것이야말로 우리의 실체고 신체가 죽어도 영생할 수 있지 않냐 하는데 그거를 다 디지털 신호로 바꿔서 저장한다는 것 자체가 불가능하고요. 그 다음에 서로 그것이 가능하다 하더라도 사람의 의식이라고 하는 것이 기억과 정보로만 구성되어 있지는 않지 않습니까? 사람의 본질이란 무엇이냐? 의식은 무엇인가? 더 깊이 들어가서는 그 의식의 그 뒷면, 의식의 뒷면과 그 무의식 저 너머에 있어서는 사람의 영혼이라고 하는 존재는 어떻게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될 것인지. 그래서 결국 영혼과 의식과 뇌, 신체라고 하는 그 관계를 우리가 어떻게 바라봐야 될 것인지에 대한 것들은 또 다른 편에서 한번 깊이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뇌와 컴퓨터를 연결시키는 BCI라고 하는 뇌 컴퓨터 인터페이스에 관련된 내용을 다뤄봤습니다. 자, 오늘 제가 좀 제 얘기를 통해서 몇 사람 귀가 좀 가려우신 분들도 계실 텐데요. 미안해요, 앨런. 또 빨리 제 영상 보고 구독하신 다음에 연락 주시고 다음에는 또 더 좋은 참신한 주제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